윤 대통령 오늘 기념사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광주와 호남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합니다.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5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입니다. 기존 원고였던 그 말까지 윤 대통령이 직접 추가했고 보니까 7번이나 손질하고 직접 또 광주 현장에 내려가서 고치기도 하고요. 여러 윤 대통령의 생각도 좀 많고 이 기념사, 취임사, 기념사에 좀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습니다. 분량은 이제 원고지 7.3회 정도 좀 비교적 짧죠. 그렇지만 상당히 저는 감동과 여운을 주는 이런 이제 연설이었고요. 예. 특히 이제 그 마지막 싱크의 구절 있잖아요. 예. 자유, 정의,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다. 이게 저는 상당히 와닿는데 원래는 이제 이 문장은 옛날에 63년에 그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베를린 있잖아요. 시청 앞에서 한 연설에서 모티브를 따온 겁니다. 그 베를린 연설에 그 보면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자유를 사랑하는 게 세계인들은 어디 있든지 베를린 시민입니다. 이렇게 그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그 광주 정신 이런 게 바로 저는 통합행보다 우리 취임사에 통합이란 말이 없다고 비판했지만 예. 통합은 이게 말이 아니고 실천을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저는 국민의힘이 저는 거의 참석하면서 재창하고 이 모습이 바로 통합의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유, 정의, 사랑하는 우리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다. 이 부분을 윤 대통령이 직접 손질하고 원고에 넣었다. 이런 대통령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뭐 기자들이 만나서 이준석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서요. 윤 대통령 이번 참석 혹은 뭐 여당의 이번 참석은 일회성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재명 고문의 목소리까지 차례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뭐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희 당이 이제 2년 가까이 해왔던 그런 호남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에 오늘 사실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당의 모든 의원님들이 이렇게 와서 5.18 기념식에서 같이 기념하는 이런 상황. 저희가 2년 전에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저희의 변화가 절대 퇴행하지 않는 불가역적인 그런 변화였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국민의힘이 광주 학살 세력 후예지 않습니까? 민정당, 군사정권의 후예들인데 그 후에도 보면 국민의힘이 광주에 안 가거나 하더라도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거부하고 모욕을 했죠.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기억하는 장소에 가서 또 다시 모욕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참석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진상규명에도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재명 고문은 윤 대통령 혹은 그 여당의 의원들이 대거 광주를 찾은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군사정권의 후예들이다. 광주 학살 세력의 후예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SNS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 맞받아쳤습니다. 대통령도 나도 5월 광주에 개인적인 부채가 없는 사람이다. 국민 갈라치게 하는 퇴행적 행태다. 오늘 또 여러 여야의 공방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또 다른 공방거리 하나 김종욱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야당 지도부도 참석을 했어요. 윤호중 비대위원장, 박지원 비대위원장. 근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저 장면 잠시 이무리한 행진곡 재창을 할 때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만 저렇게 팸플릿을 보고 재창을 한 부분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뭐 내려가는 길에 광주 가는 길에 저 가사 한번 체크하라고 뭐 한 거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글쎄 뭐 96년생 비대위원장이 모를 수도 있다 아니면 좀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된다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김종욱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팸플릿을 보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더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이 내려가셨고 여당 국회의원 100여 명이 내려갔고 거기다가 국무위원 수석이 다 내려간 상황에서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런 논평할 이유가 한두 개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소위 윤 대통령의 진위 자체를 갖다 훼손시키는 논평이 될 수 있어요. 아하.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예. 상식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라고 논평을 했는데
지금까지 광주와 유가족들은 국민의힘이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무릎을 꿇고 예. 이준석 당대표가 눈물을 흘리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2번이나 참석했어도 용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그야말로 시작입니다. 앞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호남이 유가족들이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아시잖아요. 어떤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광주 폄훼하는 발언을 했는데 한 번만 사과했더니 경선에 붙여줘가지고 후보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신뢰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이제 진정성을 의심받는다 이 이제 말씀이십니까? 시작인 거예요. 예. 이 시작하는 마당에 당 대변인이라는 분이 예. 이런 논평을 하시는 건 제가 볼 때 오히려 내부에게 총질하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대변인 논평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상대당에 대해서 아프게 찌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건 제가 볼 때 상대당을 아프게 찌른 게 아니고요. 내부의 진위 자체를 갖다가 왜곡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논평은 제가 볼 땐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종욱 교수님은 맹비판하셨는데 또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까 혹시? 뭐 비슷합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2020년 그 총선이 끝나고 그 오세훈 당시 광진을 그 국민의힘 후보를 만났더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저를 몰라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 시장을 2번이나 하신 분을 몰라 했더니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따져보면 20대는 사실 전두환 노태우도 잘 모르고 예. 5.18도 잘 모릅니다. 저희는 학교 다닐 때 매일 그 이물이한 행진곡 들었고 이준석 그 대표도 이제 젊은 세대도 잘 알 수 있습니다. 10년 예. 정치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불렀겠지만 예. 박지원 지금 비대위원장은 정치했던 것도 아니고 그 저기 N번방 그 저기 그 조사해서 이제 정치권에 들어온 분 아닙니까? 올바르게 정확하게 부르기 위해서 이거 보고 불렀다고 그걸 그렇게까지 그 비난할 정도는 아니다. 다만 이제 우리 그 저 비대위원장이 이건 말고도 여기저기서 이제 크고 작은 실수들이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저것도 또 실수의 연장 아니야 이런 시각이 있다는 거는 우리 박 위원장이 잘 알고 그런 실수는 줄이려는 노력은 좀 해야 되겠죠. 오늘 보수 정권의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 여러 사상 최초의 수식어를 달 만한 행보들을 보였습니다. 42주년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 얘기는 이번 주제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